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조경기능사 실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은 우리가 조경 수목을 어떻게 구분하고 또 그 조경 수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조경 수목에 관련되어진 기능사 실기 시험은 일반적으로 전체 문제 중에 차지하는 점수는 한 10점 정도이지만 그러나 또 그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조경 수목을 잘 구분하시면 또 조경 기능사로서 실제적인 업무에 임할 때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경 수목은 수업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 수업을 통해서 배워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조경 수목을 무작위로 눈으로 익히려고 하면 구분이 잘 가지 않는데 제가 수업에서 안내해드리는 그 특징을 어떤 식으로 머리에 입력할 것인지 그런 특징의 부분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좀 기억하고 그 수목을 보았을 때 머리에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경 수목이라는 부분을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조경 수목이 실제로 있는 장소에 가셔서 거기 수목 앞에 있는 그 편말들을 보시고 수목을 자꾸 확인하시고 또 구분하는 방법들을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공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수목을 이렇게 구분하는 취미생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변에 있는 어떤 식물이든지 눈여겨보시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 첫 번째 수업은 이제 조경 수목의 개요를 좀 여러분하고 나눌 것이에요. 개요 부분 안에는 개요라고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는 조경 수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또 조경 수목을 어떤 형태로 구분을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을 전체 개요로 묶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경 수목의 개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우리가 조경 수목이라는 이 시험에 있어서 조경 수목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제 조경을 하기 위한 식물을 보통 우리가 조경 식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조경 식물이라고 보통 표현할 때는 조경이라는 것은 실내 조경도 있고 실외 조경도 있기 때문에 실내외 그 공간에 조경용으로 쓰여지는 그 식물을 총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경의 식물을 활용을 할 때에는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많은 목적이 있어요. 예, 미적인 목적, 예를 들면 좀 장식적으로 식물을 조경으로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좀 더 친근한 어떤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을 한다든가 또 아름다움을 연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런 미적인 기능이라든가 또 기능적으로 조경 식물을 공간에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뭐 예를 들면은 공기를 정화를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초록색 식물이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뭐 건축적인 효과로 공간을 분할해주고 또 어떤 이제 보기 싫은 부분을 가려주는 차폐 기능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조경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될 것이고 심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초록색이 주는 심적인 효과,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주는 식물을 우리가 조경 식물이다 이렇게 총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경 식물 안에 우리가 조경 수목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다루게 되는 것은 주로 조경 수목이고 우리가 기능사 시험에서 주로 할애되는 식물들도 수목을 주로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란 용어 안에는 초본성 식물과 목본성 식물이 같이 포함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기능사 실기 시험에는 주로 수목이 이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기능사 실기에서는 주로 수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수목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말하면 나무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나무, 수목이라는 건 나무다 해서 우리가 이 숫자는 나무 목자하고 세울 주자가 이렇게 합쳐진 숫자와, 수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주로 나무를 칭하는 목본성 식물을 조경 수목으로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경의 식물을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부류가 있어요. 초본류의 하단 지피류부터 시작해서, 그죠? 대형
교목, 목본유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범위 중에 기능사 시험은 수목으로 한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시험도 그렇게 한정되어져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경 수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경 수목으로 활용이 되어지는가? 일반 조경 공사에서 그 조경 수목의 구비 조건이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래요. 조경 수목에 결국에 선택하는 것은 그 조경을 하는 전체 공간의 가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공간의 그 특징을 살려서 수목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 그 식지하는 어떤 위치나 무엇보다도 그 수목이 그 식지하는 곳에 조경하는 장소의 환경 조건과 적절하게 맞아야겠죠.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남부 수종인데 뭐 서울시 한가운데에다가 조경수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부적절한 어떤 수목의 어떤 구비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 위치와 환경 조건을 잘 고려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리고 이제 관상가치, 일반적으로 수목은 관상가치와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면도 있으면서 또 미적인 아름다움도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맞겠고요. 무엇보다 원래 수목이 재배되어졌던 장소로부터 또 이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본성 식물은 이식이 용이하지만 목본성 수목인 경우 특히 그 목본성 수목이 심근성이거나 그죠? 소나무 같이 또 이식이 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이런 수종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식이 용이하면 용이할수록 좋은 조경 수목의 구비 조건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불리한 환경 조건에서도 생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번식이 잘 되고 또 그 구입이 또 다량 구입이 가능하다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수목은 또 병충해에 대한 어떤 내성을 가진 그런 저항성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수목을 이제 심고 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수영을 잡아주고 또 가지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가지치기가 유리하고 또 작업하기가 쉬운 그런 수종이 좋은 수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조경 공간의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에 조경 공간에 적절히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조경 공간이라는 것은 주변의 자연 경관이라든가 주변 경관을 같이 어울려서 이 조경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목이 주변 경관과도 조화를 이루는 것이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조경 수목의 이름은 어떻게 구분을 짓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경 그 수목 시험을 볼 때 무슨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으세요. 그러면 그냥 보통 이 보통명을 적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조경 수목의 명명을 할 때 보통명을 적을 수 있으나 뭐 까다롭게 뭐 학명을 적어라 이럴 수 있는데 기능사에서는 학명까지 이렇게 깊숙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직 좀 뭐 그렇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불리워지는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경 수목을 명명할 때에는 우리가 보통명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학명이라든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보통명으로 답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시험을 보러 가시면 공간 뭐 교실 같은 공간에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수목이 쭉 10개 정도 나열되어져 있고 보통 봄에 시험을 보면 그 가지가 잘라져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각 가지의 이름을 그 수목의 이름을 적는 거지요. 그래서 보통명 커먼 네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보통명은 뭐 산지에서 온 이름이거나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뭐 동물 이름이거나 뭐 전설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또 외국에서 온 이름이면 외국 이름을 그대로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통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명이라는 건 각 나라마다 다 다르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보통명, 무궁화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무궁화 이렇게 보통명을 부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뭐 영어로 쓰면은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보통명이죠.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씁니다. 이런 게 그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명칭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통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학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통명은 너무
너무나 지역마다 나라마다 너무나 제각각이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통일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학명은 어떻게 보면 혼동을 막기 위한 공통적인 어떤 사용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인 이름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명은 일반적으로 속명가, 종명가, 명명자 이렇게 붙이고요. 명명자까지는 우리가 기억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속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종명까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 속명은 좀 범위가 아무래도 같은 종류를 말하고 범위가 좀 넓은 근현종에 속하기 때문에 속명, 그 다음에 종명은 좀 더 구체화되어진 식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고 종 간에는 교잡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명은 속명과 종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속명을 쓸 때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문자로 영어의 대문자를 항상 쓰고 있고요. 종명은 소문자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무궁화 일반명이다. 한국말은 무궁화, 영어는 로즈 오브 샤론 이렇게 부르는데 예를 들면 이거를 학명으로 쓰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씁니다. 히비스, 커스, 시리아커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속명은 대문자로 쓰고 그다음에 종명의 앞글자는 소문자로 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진달래는 폴티스야 이렇게 돼 있는데 폴티스야. 근데 진달래는 우리나라에서 그 기원을 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코레아나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또 교과서에 보면 주니페러스 그죠? 주니페러스 예. PERUS 주니페러스 돼 있고 이거는 중국의 원산지를 주고 있어서는 차이넨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이런 식으로 쓴다. 물론 여기 뒤에 이제 명명자가 린네면 린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명과 학명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식물에 뭐 학명이든 보통명이든 이렇게 많이 접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명의 이름에 예를 들면 산지에서 왔다 그러면 뭐 산단풍이라든가 그리고 뭐 어떤 지역에서 왔다 히말라야에서 왔다 히말라야 시다라든가 뭐 물가에서 자라니까 버드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특징에 식물의 잎이 손가락을 8개 이렇게 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양이 있다 해서 뭐 팔손이 이렇게 부른다든가 또 생강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생강나무 이렇게 특징해서 또 향나무처럼 향이 나면 향나무 이렇게 부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전설이나 이런 데서도 우리가 식물의 이름을 많이 붙이는데 예를 들면 금낭화 같은 경우에는 금낭화 꽃을 혹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피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금낭화가 우리 보통명은 금낭화 금화가 주머니에 들어있다 이런 의미인데 외국에서는 그걸 봤을 때 꼭 피가 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받아서 블리딩 허트 이런 용어를 붙여요. 그래서 어떤 왕자가 소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자 죽게 되었다. 뭐 칼로 뭐 찔러 죽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피가 나고 그 피가 난 자리에 금낭화가 피었다. 뭐 이래서 블리딩 헐트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뭐 이렇게 전설에서 나온 이름도 있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에서 보통명어로 쓸 때 외국에서 들어온 이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뭐 벚꽃을 사쿠라로 쓴다든가 뭐 플라타나스 버즘나무 일종인데 서양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양버즘나무인데 플라타나스 이렇게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쓰여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소나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나무 이렇게 피너스라는 파인 트리 이렇게 하고 피너스 이런 이제 속명을 가지고 있는데 소나무도 우리말에는 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솔이라는 단어는 으뜸이라는 단어가 술이라는 단어인데 이 술이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와전이 되어서 소나무 이렇게 보통명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조경 수목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이제 염두에 두고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고 보통명으로 불리기도 하고 혹은 또 학명으로 불리기도 하는구나 이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